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결과 최근 일본에서는 베트남인의 범죄 건수가 2배나 늘어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광산업의 주요 고객은 한국입니다. 최근 나온 통계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올해 1월에서 6월 자사 플랫폼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숙소 예약률 중 베트남이 46.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19.8%, 괌 13.8%, 태국 12.3%, 필리핀 7.4%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은 비행기로 4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 저렴한 물가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러 이번 겨울쯤에 베트남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베트남 현지 분위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예외 없이 한류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여기서 영화도 빠질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영화 시장의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한국의 힘은 막강합니다. 베트남 내 상영관 점유율을 살펴보면 CJ, CGV가 무려 약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시네마가 25%라는 무시 못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영화 상영관의 70% 이상은 한국 기업인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영화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 리메이크를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영화가 베트남에서 리메이크 됐습니다. 완벽한 타인을 리메이크한 영화는 베트남 영화 사상 최초로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베트남에서 20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한국에서 1000만 관객 동원과 같은 성적으로 평가됩니다. 유해진 배우 주연의 럭키, 써니 등도 리메이크돼 커다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봉해 한국에서 초대박을 친 한국 영화가 베트남 현지에서는 개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1200만이 넘는 관객을 끌어들인 범죄도시 2입니다.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국에 등급 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열 당국이 영화에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면서 심의 반려 조치를 내렸습니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영화의 무대가 베트남이라서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의 도시 2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사건들이 이야기의 큰 줄기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당국은 호치민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상영 거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인이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이고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고 해도 공산국가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베트남에서는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가장 많이 가고 있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 현황입니다. 가장 왼쪽,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파란 선이 중국입니다. 타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해를 거듭해도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베트남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과 크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인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일본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2005년에는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더니 헤이세이 27년, 즉 2015년에는 베트남이 중국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인의 숫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국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일본에는 베트남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중국을 앞질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본이 좋은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싫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압도적인 수치로 일본이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고 베트남의 경우는 싫다는 답변이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일본이 좋다는 답변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일손 부족을 해외 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산업계, 교육계의 내민 명제, 베트남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일본으로 좋은가, 방역대책 완화로 꿈틀거리는 베트남 이권의 어둠, 더 이상 베트남인 없이는 일본의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일본 사회의 밑바닥에는 베트남인들이 있고 이들이 없으면 일본 사회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굳어져서 교육업계, 산업계에서는 문제점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육생 수를 더 늘리며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기능실습생 형태로 일정 기간만 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차별은 기본이고 노동의 대가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속과 다르다며 불평하는 노동자에게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호통치는 일본인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급이 300엔, 하나 약 3,000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일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 이런 차별과 착취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도 베트남인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본에서 베트남인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베트남인 범죄, 은어 통역의 경찰 비명. 최근 베트남인 범죄가 2배로 급증했고 일본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5년 중국인을 막 넘어선 베트남인 범죄 건수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5년 사이에 2배나 늘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급증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른 베트남인들이 표준어가 아닌 은어 등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통역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통역이나 번역은 관련 언어를 공부한 경찰관이나 직원이 동원됐는데 현재는 베트남인 범죄가 너무 많이 급증해서 외부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인력은 부족하고 베트남인들의 은어, 사투리 등까지 통역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사카부 경찰 통역센터에 의하면 오사카 지역 베트남어의 통역 대응 건수는 작년 약 1,200건, 1일 평균 2에서 3건으로 그 전해보다 1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일본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통역 인력 부족을 일본어가 가능한 베트남인으로 채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베트남인으로 인해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베트남어와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베트남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